고정비를 진짜 무서워해야 되고, 인건비와 뭐 화물이 임대료 이런 고정비들은 극강으로 줄여야 되고,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엄청나게 신경 써야 돼요. 작은 금액을 막 신경 쓰니까 통장에 돈이 막 쌓여요. 가계부 쓰는 것도 힘들고 막 그 사소한 거 뭐 1,000원짜리 아껴서 뭐하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저는 꽤 오랫동안 매출이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수익이 되게 높고 통장에 돈이 계속 쌓이는 상태였고, 사업을 만들어서 그 통임대를 한번 해볼까? 공동창업자 3명이랑 같이 이제 돈을 벌자, 이걸 북클럽이나 이걸 해보자. 한 3개월 정도는 매출 3천 정도 나왔어요. 3개월 이후가 이제 또 문제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와해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그 북클럽 매출도 줄어들면서 제가 컨설팅비를 받은 걸로 메꾸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또 매출은 또 올라요. 20억 가까이 갔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고정비가 어떻게 올라갔냐면, 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직원이 필요해요. 한 명 한 명 뽑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한 250, 뭐 벌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를 과신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월 고정비 8천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거의 번 걸 다 날린 것 같아요, 저는. 고정비를 초기부터 늘릴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돼. 보수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고정비를 진짜 무서워해야 되고, 인건비와 뭐 화물이 임대료 이런 고정비들은 극강으로 줄여야 되고, 빔 프로젝트가 필요해가지고 구독하는 게 있었어. 10,000원씩 내면. 그 빔 프로젝트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사라져가지고 한 5년째 내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난 구독에 완전 적대시를 하고 있어요. 난 절대 구독 안 하고 구독을 시키겠다. 그 구독을 시키자 당하냐 싸움이다, 이건. 자본주의는 진짜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엄청나게 신경 써야 돼요. 그 신경을, 작은 금액을 막 신경 쓰니까 통장에 돈이 막 쌓여요. 진짜 그거 순식간이에요. 신용카드 쓰면은 순식간에 빚쟁이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원리야, 복리가. 근데 이거가 처음에는 힘드니까 가계부 쓰는 것도 힘들고 막 그 사소한 거 뭐 1,000원짜리 아껴서 뭐하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자본주의에서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직장 다녀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맞는 말이긴 한데, 사업을 해서는 골로 갈 수가 있다고. 고정비를 최대한으로 진짜 극강으로 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채용하는 시스템이 사업 병아리 때부터 세팅되고, 가계부 시스템 세팅되고, 절대 돈이 새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후에 돈을 벌어도 문제가 없고, 어차피 큰 돈을 일시적으로 번 것들은 부하만 더 가중되고 빚만 더 커져요. 막 수십억의 빚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장을 그렇게 단추 잘 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용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월급을 한 250이나 300으로 퉁쳐서 해보시죠. 300을 주는 직원을 채용한다는 건 대표님들이 일시불로 한 1억을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구독 당하는 거예요, 직원한테. 300이면 한 1,000만 원 벌어줘야지 내가 투자할 만 하지 않나요? 근데 300은 한 2년, 3년, 월급 루팡은 뭐 5년도 전혀 회수가 안 되는 금액일 수가 있어요. 직원이 한 명 뽑아줘서 회사에 공헌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는 진짜 직원 거의 안 뽑고요. 월급을 준다는 거는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교육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뽑기가 힘드니까 제가 조인트십이라는 책에도 썼죠. CEO도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돼요. 계속 내 사상을 계속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지 나하고 핀 맞는 애들 들어오고 그걸 채용할 수 있잖아요. 리크루팅이 그 잡코리아에서 되지 않아요. 이제 뭐 어디 뭐 채널이라도 나와가지고 이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사상 계속 전파를 하다 보면 소울메이트도 와요. 그때 채용을 하는 건데, 채용도 기준이 저는 10개가 넘어요.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사실. CEO가 완전히 탑 클래스 S급 인재를 나는 뽑지 않으면은 600명, 1,000명 만나서라도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뽑겠다라는 어떤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고정비와 변동비가 관리가 되고 사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극강으로 막 12명도 뽑아봤고 몇도 다 뽑아봤는데 이제는 안 뽑아요. 그냥 기대가 없이 뽑다가 진짜 원석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감정이 교류되고 화학적 케미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AI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지금 무슨 내 보기엔 5년 뒤에는 직원은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보기엔 다 1인 기업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 조인트십이. 내가 이건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공책에다가 몇 월 며칠까지 월 2억 벌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계속 쓰세요. 그리고 계속 1,000번씩 말하세요. 그럼 뭐냐면
그 단기적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막 떠오릅니다. 근데 나중에는 완료가 되잖아. 그럼 또 다른 걸 또 써야 돼. 어차피 달성은 돼요. 근데 단기적인 그 관점으로 계속 달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적인 사고는 장기적 사고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꿔본 게 뭐냐면, 매출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그 내부에 고객들이 무슨 말 할지에만 신경 써. 걔들이 내 소문을 어떻게 낼지 전략을 다 짜가지고 코칭을 할 때 다 녹여드려요. 고객의 입에서 무슨 말 나오게 설계하는 겁니다. 난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럼 너무 기적적이게도 이건 장기적인 매출로 더 돌아와요. 어떻게 되냐면, 이 커뮤니티에서 무슨 강의를 들었다고 쳐봐요. 강의 들었고 여기도 강의 들었어. 근데 A그라운드에도 강의 들었죠. 근데 이 커뮤니티에서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그라운드의 만족도가 극강하게 높으니까 여기서 말이 자발적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무조건 나오죠. 그 바이러스는 확 돌리죠. 그럼 여기서도 확 돌아가죠. 그러면 이거는 자연 발생 생물학적 시스템이죠. 그럼 신뢰도는 올라가죠. 월 매출 2억, 월 매출 2억 쓰는 건 고객은 관심이 없어. 내가 매출 뭐 100억을 내도 1000억 나도 아예 관심이 없지. 심지어 직원도 관심이 없다니까, 내 매출에. 그러니까 고객한테 무슨 말 들을지만 집중하면 돼요. 그럼 단기적으로 매출이 제이컵을 오는데 그게 더 올라가요, 사실. 장기적으로 안 내려오기 시작하죠. 매출 압박이 오거나 매출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할 땐 그걸 아예 닫고 무슨 말 들을지만 집중하세요. 그럼 내가 보장해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돈 법니다. 무조건 안 내려갑니다. 본질이 뛰어난 소문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확장되고 훨씬 더 강화되겠죠. 내가 이것만 집중했으면 이게 확산이 되는 게 중요하지. 매출 2억, 매출 2억. 아, 그러면 이번에는 뭐 지금 월말 세미나를 해가지고 후킹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고객 구전 모먼트가 박살이 나죠, 이후에.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매출 압박이 오니까 신규를 눈탱이 생각밖에 못해요. 우리는 살아나면 직원을 먹여 살리려고, 고정비를 감당하려고 고객의 뒤통수를 쳐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맞다고 또 하고 있는 사람 많아. 근데 그거는 감정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서 못하겠더라고요. 협업은 첫 번째로 사업가들이 사업가 모임을 많이 가요. 그러니까 모임에 가서 얘 되게 마음에 든다. 그리고 내 생각하고 되게 비슷해. 그리고 같이 해볼래요? 그 심플하게 그 제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인 기업들은. 근데 그거는 거의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내 구조도 모르고 생활 환경도 모르고 그냥 만났을 때 뭐 기운이 좋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협업할 때 원칙, 이것 사명과 신념 공명하지 않으면 안 한다. 솔직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안 한다. 막 이런 원칙들이 막 있어요. 저희는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럼 거의 이것도 똑같아. 직원 채용 되게 비슷해. 거의 협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나올 때는 진짜 협업이 들어가요.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완전하게 자기도 동의하는 사람만 해야 돼요. 동의하는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동의하는 척, 맞습니다. 근데 행동은 아니에요. 그럼 뭐지? 그럼 이제 이미 말렸어. 막 동업 계약서 썼어. 지금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업 스타일도 다르고 막 되게 그 벽을 치면서 해야 돼요, 협업이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된다,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만나고 해서 하다 보면 뭐 하나 걸리긴 해요. 근데 그 비용이 더 커요. 걸려서 이게 로또 제pap이 터졌어도 여기서 실패한 그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협업이라는 거는 자기 사명과 신념이 중심이 완전히 세팅돼가지고 내가 핵이 됐을 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인간관계 했냐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옆에서 막 생일 파티에서 막 미역국 끓여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나의 또 로망이기도 했고 같이 이렇게 하면 또 시너지가 나는 줄 알고 했는데 그게 다 일시적이더라고요. 그 인간관계 다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다 우리가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는데, 사업 세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저는 극강의 내향형이라서 원래 스트레스를 받아요. 술자리나 이런 데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이제 막 예전에는 호텔 뷔페에 데리고 갔어요, 수강생들. 내가 쏘고 막 그랬거든요. 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쏴야 돼요. 제가 좀 이상한 감정이 들 때 있어요. 난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원칙이 몇 개를 만든 거죠. 절대 커피도 마시지 않는다, 수강생. 밥도 안 먹는다, 나는. 그리고 절대 그 수강생들 서비스나 제품 구매하지 않는다. 가끔 이게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디 오래요. 저 안 갑니다. 다른 사람 가잖아요. 공짜로 해준대요. 안 갑니다.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서로 계속 뭔가 부하를 쌓는 겁니다, 이거. 경조사도 챙길 것만 챙겨요, 저는. 주기만 하면 그냥 돈만 보냅니다, 돈만 거의. 또 하나는 막 대표님 밥 한 번 안 해요. 그냥 밥을 안 먹어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제일 원칙이 뭐죠? 부하율이죠. 우리가 부하율이 완전히 없어져.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한 150명까지래요. 저는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를 한 10배는 초과한 사람이에요. 1000명 넘을 거예요, 제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이미 넘어간 거 그냥 원칙으로 원천 차단하자.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가 지금 없어요. 근데 봐봐요, 코칭을 할 때는요 모든 걸 내어주면서 해요. 코칭 이외의 삶에서는요
쌩까요 저는. 코칭할 때 모든 걸 줘요. 거의 개인사까지 우리 다 공유하잖아요.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선이 있어요. 그 관계가 가장 베스트합니다. 인간관계는 부하율 관점으로 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을 아주 심플하게 영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사업 좀 하려고 하면은 이 관계 좀 신경 써야 되고 이 관계 또 신경 써야 돼.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힘쓸 관계가 없어요 사실. 그냥 커피숍이나 가가지고 커피나 마시면서 줌으로 떠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지금 인생이 너무 심플하거든요. 그럼 행복도가 올라가요. 고려사항이 많으면 인간관계에 행복도가 엄청 떨어져요. 인간관계 그 원칙을 세팅해 놓은 다음에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 되게 심플하고 행복해집니다. 자랑용 소비 할 때는 어떤 거냐면 되게 뭔가 보여야 되는 요소가 많을 때예요. 타인에게. 부하율 줄이면 이걸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또 추천도 한번 합니다. 경험 같은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기간을 좀 축소해서 빨리 한번 뽑아봐라. 그러면 어느 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득이 돼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건 의미가 없는 거구나라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 수 있죠. 저도 뭐냐면 외제차도 한 1억 넘는 걸 만들어 봤었고 한강부에서 살아봤었고 이게 경험은 필요해요. 왜냐면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잖아요. 절대 이런 게 의미가 없고 한 2주 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병아리 때부터 저한테 사업 배우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포르쉐 뽑자. 리스 한 200이면 된다. 지르면서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벌자 막 이렇게 해도 교육을 잘못 교육을 했지. 지금 오는 사람들은 절대 안 뽑습니다 우리는. 왜냐면 부하율이 줄어든 상태죠. 보여줄 사람이 없죠. 그럼 욕구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열받아서 뽑은 거거든요. 하도 무시를 당하니까. 보여주는 거에서 그냥 네트워킹을 그래서 처음에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네, 이걸 뽑았네, 뭘 했네,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자랑용 소비라는 게 아까 말했던 부하율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철저히 고립시켰어요, 저를. 아예 고립시켜요. 그럼 뭔가를 할 이유가 없어지죠, 저는. 뭔가 자랑을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혼자 만족스러운 어떤 소비들을 해요, 그냥 내가 혼자 좋아하는 경험을 하고요. 자기만의 패턴을 만드는 데는 부하율을 줄여야지 자랑 소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막 인스타 스토리 보면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자극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스토리에 자극이 올라오잖아요. 걔를 언팔을 하면 돼요. 언팔 하면은 나한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어차피 그렇게 돼요. 집착 안 해도요. 그리고 집착이 자꾸 된다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돼요. 하고 빨리 나오세요. 제 채널은 가장 솔직하게 저희가 사업에서 경험한 것이나 관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 채널이에요. 구독해 주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And I cried. And then I decided, what does this mean? And I thought, this means that whenever you give, it's always going to come back, so you don't have to ever think about that again. Just give. And the rewards will be greater than you can ever imagine. I don't know if that's coincidence, but I decided to believe that day was a blessing when I became rich. And I can tell you honestly, I've had tough days in my life, economically, emotionally, like all of us. But I've never gone back to that scarcity. I never will. The secret to living is giving. Do it when you don't have it, and I promise you, scarcity will leave your life. 재지 말고 그냥 베푸세요. 그럼 언젠간 반드시 그 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냥 믿었던데 그 안에 숨겨진 게 너무 많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이 세계관 안에서는 이 원칙이 있고 도와줘야만 하는 원칙을 세팅하고 기여를 해야만 하는 원칙을 세팅하니까 실제 사업에 자기만의 사업의 현장에 가서도 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엄청 강력한 툴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기여를 중요하게 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런 성향이라서 그게 탄식이었어요. 내 일을 잘 챙기지 못하면서 남한테 자꾸 도와주는 사람들 기질이 있잖아요. 그게 저 같은 기질인데 옛날부터 이제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되게 에너지가 계속 쓰고 있는데 내 일은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라서 지금 열이 받은 거지. 이제 이걸 이제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기에는 계속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여가 돈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생각지도 못한 채로 그냥 하고 있었던 거에서 제가 코칭을 하다가 제가 신념을 정한 게 있었는데 베푸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근데 거기에 뭔가 맹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증거를 발견하기가 되게 힘들었고 베푸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만 그게 진짜 맞나? 증거도 없길래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그걸 계속해서 이간도 있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잘 얘기를 안 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문제는 내가 이걸 계속해서 일관도 있게 말해봤자 어떤 시스템이 부재하면 자꾸 이렇게 재개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어떤 혁신대학의 시스템이라는 걸 타용을 한 거죠. 뭐 유튜브도 뭐 찍어줘야 돼, 뭐 릴스도 해야 돼, 뭐 퍼널도 세팅해줘야 돼, 뭐 할 게 많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걸 한 명 한 명 다 그 커스텀에서 하려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혁신대학 시스템을 가져와서 각각의 장점들을 기여하는 시스템을 한번 해볼까? 역설적으로 우연히 시스템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내가 말했던 베푸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에 시스템화된 그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세계관이에요. 이 시스템에서. 이기적 이타성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여할 수밖에 없게요. 그거의 핵심이 이제 레퍼런스를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거기에 신뢰를 쌓으면 그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3개월 동안은 돈거래 금지 원칙으로 세팅해서 근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걸 벌어주는 거예요. 신용의 시간. 3개월의 신용의 시간이 있으면 그게 바로 돈으로 치환된다는 거를 이 시스템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완벽하게 체득하게 돼요. 그럼 돈의 본질은 좋은 에너지가 커지면 가치가 창출되고 그 가치의 전무성과 정확성과 친화성을 세팅되면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그 가치가 신용을 창출하고 신용의 시간을 먹이게 되면 돈이 산출돼요. 돈에도 시간을 먹이게 되면 가장 강력한 돈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 이 돈의 본질이 명확하게 체득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영감받았던 게 토니 로빈슨의 영상이에요. 거기에 마지막에 베풀면 돌아올까요? 라는 영상인데요. 거기서 마지막에 토니 로빈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재지 말고 그냥 베푸세요. 그럼 언젠간 반드시 그 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냥 믿었던데 그 안에 숨겨진 게 너무 많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이 세계관 안에서는 이 원칙이 있고 도와줘야만 하는 원칙을 세팅하고 기여를 해야만 하는 원칙을 세팅하니까 이 세계관 안에서 뭐 6명이다 그러면 그 6명 세계관 안에서는 베풀면 돌아오는 아주 미니 세계관이 세팅돼서 그게 확신도가 훨씬 올라가요. 저는 몇 년 동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요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데 뭐 방향성 없게 도와주는 거죠. 저는 거기에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도와준다는 거는 당신한테 이기적으로 도와주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레퍼런스가 된다. 그러면 신용이 계속 쌓인다. 타인이 보기에. 사회적 증거가 쌓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고마움을 느꼈다면 그 사람 뒤에는 250명 있고 그 자기는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증거가 있고 내가 바뀌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누가 어떻게 그 신용을 어떻게 돈을 안 바꿀 수가 있냐. 신용을 쌓으면 돈이 나옵니다라는 믿어지지 않는 걔네들이나 할 것 같은 그게 이 현실로 아주 미니 세계관에서 실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이 여러분들의 삶이 돼버리는 거죠. 성과는 그때만 가동이 되거든요. 읽는다고 가동되는 게 아니고 그걸 들었다고 가동되는 게 아니고 그걸 들었다고 해서 혼자서 좀 오해해서 시스템 없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하다가 시스템화를 한 거죠. 뽑는 것도 잘 뽑는 그 기버 테스트도 하고 저희가 이미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모연 다음에 거기에 시스템까지 넣어버리니까 그게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 좋은 말이 실제 삶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자기만의 사업의 현장에 가서도 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엄청 강력한 툴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물학적 이기성 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는 내 것부터 챙겨야 된다. 근데 거기에 빠진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떤 게 빠져 있냐면 환경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는 불특정 다수 환경 시스템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나랑 맞지도 않을 거고 이 사람의 뇌도 모르고 성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줘봤자 손해인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탄식을 부렸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맨점이냐면 이 생물학적인 불특정 다수에 노출돼 있는 게 문제야. 인간은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그 환경 세팅을 내가 해버렸잖아요. 여기서 면접도 보고 와도 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진단 올 때는 막 3개월 준비해 온 사람도 있거든요.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리크루팅 시스템 비슷한 코칭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되게 걸러서 봤기 때문에 환경풀을 좋게 만들어 놓은 상태. 첫 번째, 그 환경풀이 있어도 같은 성향이라도 원칙이 없으면 우리만의 규칙 원칙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는 엄청 많이 도와주고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죠. 뭘 도와줄지 모르는 상황, 그것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안에는 또 아까 말했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그러니까 환경을 세팅하고 시스템이 됐을 때만이 이기성이 있을 때만 살아남을 수 있어를 극복할 수 있어. 근데 또 하나는 내 거부터 챙겨야 된다 이런 생존 본능은 원시시대고 원시시대 안에서도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사냥 생활을 했죠. 혼자 하나요? 사냥? 인간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라는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사회적 본능 하고 또 위배돼요. 이렇게 다 계속 모순점을 계속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면서 환경에 지배받고 우리는 그럼 이걸 다 충족하고 시스템을 넣어놓고 그러면 충족하면 여기서는 그게 가동이 되는 거야. 기업들도 그래서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 엄청 큰 기업은 아니더라도 한 몇 명의 도움, 공동 창업자의 도움이든 뭐 이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매출을 올려도 직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왜 힘들어야 돼? 혼자 하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빵꾸난 것도 있죠. 환경 법칙, 사회적 동물 이런 것들을 그 시스템화해서 여기서 돌려보면 아 이게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 시스템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이렇게 뽑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완벽한 기여를 하면서도 완벽한 기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기여하냐면 당신이 잘하는 것만 하세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너무 잘해? 그 유튜브는 파는 거야. 근데 자기는 유튜브는 하지만 트래픽을 만들지만 퍼널은 진짜 못해. 그러면 공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퍼널을 세팅해줘 얘한테. 뭐 기여를 막 하는데도 기여를 받고 있잖아. 그러면 점점 조립이 되잖아요. 나는 잘하는 것만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유튜브를 막 도와줬어. 그러면 유튜브를 뭐 한 3-4명을 도와줬는데 거기 성과가 나왔어. 그러면 내 거잖아. 그럼 사회적 증거가 생기죠. 그러면서 신용이 쌓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돈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신용이 돈으로 바뀌는 게 실제로 체험되는 거죠. 저도 그걸 다 겪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 말인 건 알겠지만 지금 당장 매출 올려야 되는데 나 지금 당장 빚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매출을 올려봤을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그 시크릿을 돌리면서 한 달에 월 2억 하면서 실제 2억 몇 천만 원을 번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매출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매출을 어떻게 올릴까에만 에너지를 써서 텄던 거예요. 그거를 몇 달 지속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꿈의 고액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대표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매출 올려준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죠? 업보를 쌓아요. 그럼 클레임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몇 년 뒤에 돌아오기잖아요. 저도 그것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매출을 올려야겠다 뭐 급박한 조급함이 들어올 때는 본질로 계속 스위칭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다 아니다. 적성에 맞을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게 너무 다양한데 도박판에서 돈을 버는데 맞잖아요. 그리고 맞지 않는 고객 받아도 돈 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차라리 그거 하겠다고 하시면 그거 하시면 된다니까? 그래도 돈 버는데 그게 항상 업보를 받는 게 그 책에 계속 나와. 자기개발 책도 나오고 다 나와. 그래서 조급 중에서 뭐 무리하게 매출을 올린 거는 항상 대가를 치르는 걸 제가 계속해서 3-4번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나도 조급증이 올라올 때는 다시 스위칭해서 감정 컨트롤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속가하고 좀 오래 가고 싶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방 땡겨가지고 뭐 어디 안전자산에 뭐 부동산에 넣던 뭐 코인에 넣던 하실 거면 그거 사가지고 파이어족 하시면 되는데 근데 나는 이 스타일이다. 이런 스타일 있는 사람만 와라 나한테. 그분들이 나의 꿈의 고객이다. 그럼 자기 혼자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하고 결맞는 사람을 뽑아서 한 3-4명 뽑아놓고 거기서 내가 아는 거를 가감없이 우리는 다 말합니다 라는 원칙을 넣어놓는 거야.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솔직하게 말하지 싫으시는 분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기여를 하면서 기여를 받는 게 이제 선순환이 치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 모여놓고 아는 거 계속 발전하게 해도 그거 돌아가요 필이. 그렇게 해서 그 구독자님들이나 이 환경이 없으신 분들 혼자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트러블도 있고 그것도 다 근데 배우는 거죠. 네, 트러블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돌려봐도 돼요 혼자서. 그 사업 환경에서 그걸 테스트 하잖아요. 리스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수억 원을 잃을 수도 있고 직원 인건비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 근데 여기 팀에서 하면은 손해가 없는 거야. A라는 팀에서 안 하잖아요. 손해가 하나도 없는 거야. 동거래도 금지돼 있지. 거기서 게임이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게 돼요. 이때부터는 아무리 이기적 인간도 여기서 이게 이득이라는 걸 느껴요 여기서. 근데 자기가 혼자서 그걸 환경 창조를 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여러 복합 요소를 저희는 세팅해놨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제 이 방법이 혼자가 안 돼서 사실은 내가 진단하면서도 그렇게 해보셔라고 하지만 이게 혼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저도 여기서 돈 받고 하는 데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혼자 하면 얼마나 시행착오 받을까 사실은. 그래서 사실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거. 혼자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되잖아, 혼자나. 예를 들면은 만약에 대행사를 한다고 쳐봐. 크몽에 가서 어차피 만들 건데 옆에서 그냥 빨리 만들어줄 수 있잖아, 여기서. 근데 그 등잔 밑이 어두운데 막 모르는 사람한테는 크몽에서 막 별점 막 리뷰 써가면서 막 모르는 사람하고 하고 있는 거야, 레퍼런스를. 차라리 모여가지고 레퍼런스 빨리 만들어내고 병점 한 5개씩 박아버리고 10명 박아버리고 5명 박아버린 다음에 시작하는 게 원래 더 내 일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더 빠른데 꼭 내가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어디서 나오는 법칙인지 모르는데 자기 세계관에서 나오는 법칙이에요. 나 혼자 뭘 해야 된대. 고객의 돈은 고객한테 나오고 사람한테 나오는데 혼자 뭘 하냐고. 그냥 초가집에서 저기 나물이나 캐가면서 먹으라고 그냥. 아니 혼자서 할 수 없는 걸 혼자서 해내겠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 사업에서 말이 안 돼요. 돈은 사람한테 나온다니까요. 사람한테 나오는데 혼자 뭔가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고객한테 그 고객은 과연 그 사람은 고객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사업과 관련된 저의 생각이나 어떤 실행했던 것들, 경험 이런 것들이 유튜브 채널에 정말 많고 되게 구체적으로 돼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Too much chaos. Like all of this crazy stuff that's going on around me, this is chaos. And most people have really chaotic brains, really chaotic thinking. Nothing's clear. So what information you consume becomes what you think, what you believe, what you feel, and how you behave and how you respond and react to like unfolding events in your life, right? So control that. I'm on like nobody's email list, right? I don't get any mail. Like I don't subscribe to any of that crap. I don't read the news. And I also don't use social media. I do publish stuff to social media because a lot of you guys still use it, right? I never really consume anything there unless it's intent driven. Search for what I'm looking for, find that and get out. Gone. 우선은 부하율 개념을 발견한 게 이제 세모본 통해서 발견을 한 건데 주로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은 재무적인 거에 좀 많아요. 빚이 엄청 많다든지 그런 거랑 건강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그냥 표면적 부하들은 유튜브를 많이 본다든지 쇼츠를 많이 본다 이런 것까지 포함되죠. 근데 그런 거에서 하나하나 부하에 대한 원인들을 이게 제거를 먼저 해놓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게 되게 산재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트렌드를 타서. 근데 그 부하가 증가된 상태에서 내가 복잡한 상태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복잡성이 더 증대돼서 번 만큼 더 많은 까먹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희는 순수한 사명을 세팅해야 되는데 부하가 엄청 많은 사람들은 여기 접근 자체가 안 돼요. 부하 다음에는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나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부하율이 되게 큰 상태에서 이제 내가 복잡하고 막 전화통화 계속 오고 막 이상한 쇼츠 보고 이 상태에서 내 자신 인지할 수 있는 그 여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 자신 인지 못하니까 사명과 신념을 도출할 수조차도 없는 거고 그냥 대충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부하와 잠재의식과 사명을 연결해서 순서대로 해야 돼요. 뉴스 쇼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국제 정세나 정치 막 이런 것들이에요. 저도 가끔 대선 기간에 약간 정치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의 그 느낌을 보면은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 일에 뭔가 방향성을 집중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관심 없음 버튼 누르거나 유튜브 어플을 지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극단적으로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로직이 또 청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개발이나 뭐 동기부여나 이쪽으로 그냥 좀 빼놓는 걸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뇌에 들어가는 정보를 스스로 좀 통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샘 오본에 말하는 거에서 보면은 그분은 뉴스랑 그걸 아예 안 본대요. 소셜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소셜링이라는 건 유튜브도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올리는 것도 보면 저하고도 약간 흡사한데 그냥 혼자 찍어서 편집도 안 하고 올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런 거조차도 별로 그 관심이 없음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나 이런 도파민적인 쇼츠를 보면 기분이 되게 쓰레기같이 돼요. 요즘은 방금 코칭한 사례도 있는데 제가 막 화를 냈거든요, 제가.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코인 매매하고 있고 계속해서 뭐 돈 버는 강의만 보고 앉아있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다 보니까 그 부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그 쓰레기 정보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온 정보가 좋은 정보가 들어오고 양질의 정보가 나한테 맞는 정보가 들어오면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똥 싸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우리가 좋은 걸 먹으면 좋은 똥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세모몬이 말한 게 인간은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 제가 계속 말했던 게 그거하고 되게 일맥상통해요. 예를 들면 내 주변에 5명의 인간이 내 환경이다라는 것도 자기계발서에 되게 나오잖아요. 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나? GE라고 하나? 그 기업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책을 봤어요, 제가. 사명을 뭐 인터넷 뭐라고 막 해놓고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잼돈 지역에서 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사무실을 옮긴 것도 그거거든요. 저는 제 비전보드에 디지털 노마드, 노트북 하나만 피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꿈꾸면서도 그 자유를 비전보드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것만, 다른 건 되게 현실감 있게 막 한국 사람 넣어놓고 했는데 그것만 외국인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제가. 너무 신기하게 비전보드에 그것만 안 이루어진 거야. 항상 묶여있고 나는 사무실에. 그래서 내가 동탄으로 이사 오게 된 본격적인 계기가 그거였어요. 동탄에 오면 안 올 것이다,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많이 안 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도 줌으로 좀 하려고 해요. 카페에서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규 수업 아니면 제가 웬만하면 줌으로 내가 그분도 편하고 나도 편해서 효과도 딱 정확하고. 정규 수업 때 금요일, 토요일에 정규 수업 있잖아요. 그때만 오프라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날은 거의 사무실 안 와요. 그 정도면 이제 해외 테스트를 해봐도 될 정도로 온 거죠, 제가. 예, 그래서 그 환경이 바뀌면 진짜 생활의 패턴도 금방 바뀌어요. 그리고 환경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도 예를 들면 엔지니어가 많으면 실리콘밸리 가야 되겠죠. 개발자가 많은 환경.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사업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포에서 동탄으로 온 게 이제 디지털 노마드를 그 비전보드 이룰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라이브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수치적 목표가 없어지니까 좀 공허해졌죠. 저도 수치적 목표를 세팅한 적이 있어요. 그 수치적 목표를 다 이뤄왔어요. 1억 벌겠다, 2억 벌겠다, 뭐 몇천 벌겠다고 정하면, 시크릿 돌리면 그 벌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실행이 돼서 그 거의 초과 달성을 해왔어요. 근데 항상 거기서 이게 끝나면 좀 뭔가 지속 가능성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차를 사겠어. 딱 2주 가면 돼. 그게 단기적 목표라서 그래요. 장기적 목표는 어떤 거냐면 사명화된 거예요. 예를 들면 10년 뒤에 이런 건 되게 좋은 목표예요. 제가 편지를 쓴 게 있거든요. 10년 뒤 편지를 누가 써줬어요. 커널 대표님이. 그 무슨 5,000원 받고 스태포드 챌린지 한다고 해서 좋은데 난 이 편지가 너무 좋았어, 사실. 너무 감사해요, 그분한테. 그 편지가 어떤 거냐면 안녕, 나는 성환이다. 10년 뒤에 너는 하와이의 호텔에 있을 거야. 그리고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줌으로 코칭을 하고 있어. 근데 너한테 이제 그 코칭을 받으려면 2억을 가져와야 돼. 근데 2억이 12명인데 밀려있네? 너가 지금 고민하는 그 유튜브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코칭하고 싶은 그 기업인들이 줄을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 유튜브, 답답함 뭐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해도 돼. 나는 이만 그 코칭이 바빠서 가볼게. 근데 이런 편지였는데요. 그게 이제 장기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치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긴 한데 뭔가 그 상황이 그려지고 그 삶이 그려져 있잖아요. 10년 뒤에 내 모습, 생생한 그 모습 있죠. 그게 또 강조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치도 있지만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계속 매일 읽다 보니까 지금 내가 외웠잖아요, 그걸.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꼭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2억인 게 확실해요, 저는. 10년 뒤에. 그걸 믿어요, 저는. 믿게 돼버렸어요. 매일 읽으니까.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몸값을 2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고, 그 상황으로 가려면, 줌으로 바꿔야겠다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겠죠? 순간순간에 현실인 것처럼, 미래가 현실일 것처럼 살아내는 건 장기적 목표입니다. 예, 거기에 어느 정도 수치도 들어가도 되죠. 그런 식으로 그 장기적 목표를 설정해 보시면 편지를 쓰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구어체, 진짜 내가 쓴 것처럼. 아까 부활교류에서 얘기했듯이 그 너무 많은 혼란은 성장을 저해하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또 너무 많은 또 질서는 또 성장을 저해하거든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그 방정식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성공 방정식들이 있죠. 주로 컨설팅 대표님이 6명 중에 1명은 진짜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공 방정식이 너무 뚜렷해요, 질서가. 예를 들면
뭐 여성 쇼핑몰을 한다고 쳤을 때 여성 쇼핑몰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VC 투자는 이렇게 해서 뭐 자본주의에선 이게 맞아요 라고 정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항상 성공 방정식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 성공 방정식이 막혔을 때가 옵니다. 그때 코칭에 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 근데 그걸 안 깨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언제 항상 깨졌냐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직원들이 아닌 그 코칭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줘야 되는데 막 6명이 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기술도 이 사람은 이 기술 넣어야 되고 이 기술 넣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잠재의식은 이걸 해야 되고 부하율은 이거 해야 되고, 특히 뭐 퍼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쇼핑몰을 해야 되는 사람, 뭐 너무 다양하죠. 근데 제가 약간 부하가 올라오는 거야.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마케팅 책을 뒤져봐도, 경영서적을 뒤져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해보신 분들 분명히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빠져가지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내가 자기 짬밥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때는 언러닝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내가 아는 게 다 틀렸다고 전제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코칭할 때 극복한 사례, 언러닝을 했을 때 내가 아는 성공 방법씩 다 틀렸다고 내려놨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연히 챌린지를 한다는 걸 봤어요. 10,000원을 주고 니네 마음대로 돈 벌어와, 이거가 있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가 그냥 대학에서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이 돈 버는 거에다 그냥 넣어본 거예요. 좀 얼테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이가 없게도 우리 A그라운드의 지금 핵심 과정이 됐거든요. 이게 계산대로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리고 내 사명이 베푸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든다 해도 우연히 들어왔다 했잖아. 근데 그 시스템, 스탠포드라는 시스템이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 성공 방정식, 경영서적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던, 마케팅에도 없었던, 그냥 내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것도 들어왔을 때 예측도 못했죠. 심지어 책장에서 아무 책이나 읽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걸 통찰이 오면 그걸 한번 질서를 파괴한 다음에 융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은 진짜 전혀 다른 곳에서 와요. 전혀 다른 것을 적용했을 때. 그때 이제 융합이 되고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는 걸 내려놓는 건 항복 기제도 필요해요. 내가 안다는 걸 내려놓는다. 그건 항복이죠. 그리고 전혀 다른 곳에서 그냥 융합해 본다. 그럴 때 우연히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많은 질서와 프로세스가 꽉 막혀 있을 땐 그걸 다 허물어 보고 다른 걸 한번 적용해 보는 거. 그게 결국엔 너무 많은 질서는 결국엔 무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무질서는 질서를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계속 무질서만 확대돼도 망하고 너무 질서만 확대돼도 망하는 거죠. 그걸 연관해서 그걸 생물학으로 한번 풀어보죠. 그러니까 생물학 당연히 진화론 이런 걸 보면 근친교배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친교배는 순종이죠. 근데 순종은 항상 그게 있어요. 약해요. 병에 취약하다고요. 근데 잡종은 되게 강해요. 왜냐면 유전자가 재조합, 융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대학의 교육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 이게 잡종이죠. 잡종이 더 강해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사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잘 정해야 돼요. 원칙을 약간 규칙화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보편타당한 원리에서 약간 좀 그 거시적으로 원칙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솔직하게 소통한다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소통한다의 기준도, 그래서 원칙을 한 줄을 쓰면 되게 구체적으로 써요, 저희가. 솔직하게 소통한다가 또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어떻게 되죠? 저는 가끔 쓰기도 하는데, 유튜브에서 막 개인 막 사를 막 해봤자, 그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구설수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보편타당한 거 안에서 자기가 어느 선까지 한다, 이것까지는 좀 정해놔야 된단 말이죠. 근데 또 원칙을 이게 규칙화하는 게 잘못 세워진 원칙들 보면은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은 뭐 이렇게 한다, 이건 규칙이에요. 근데 우리의 직원들은 되게 정직하게 소통한다, 정치적이지 않다, 이건 원칙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옥을 제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좀 보편타당하게 좀 넣어놓으면 그건 원칙으로 살아 숨쉬어요. 그 안에서 되게 아메바처럼 유연하게 돌죠. 그 원칙 안에서. 예, 그렇게 좀 보편적인 걸 원칙 걸어놓고 그 안에서 좀 유동성을 발휘하면 좋습니다. 제 채널은 제가 사업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은 내가 행복해야 돼. 그 순간순간에. 내가 행복한 순간순간의 지점은 뭐야? 그걸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 나를 탐구해야 돼. 그러니까 제 실패 과정도 계속 남깁니다. 지금도 이 유튜브는 제 꿈의 고객,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결국엔 한 곳을 파면 어떻게든 온다, 트렌드는. 그걸 믿는 거야. 그게 장기적 관점이에요. 스타트업 방식이 저 같은 경우는 맞지 않거나 스타트업의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적합한 방법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개발해 나간 것 같아요. 탐구하다 보니까 변칙 스타트업이라고 제가 컬럼을 쓴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계속 나오는 매출은 뭐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그게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는 신념과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탄식에서부터 찾아 들어간 거죠, 제가. 그 탄식이라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는 어떤 짓이에요. 내가 진짜 병이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평생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나의 단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좀 변화시킬까 하다가 이제 교육업이 된 거죠, 저는. 그 교육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매출이 나오네? 내가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 의식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지속 가능한 사업은 내가 행복해야 돼, 그 순간순간에. 그걸 찾아내야 돼. 내가 행복한 순간순간의 지점은 뭐야? 그걸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 나를 탐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고객인가? 이 정도까지 가요. 나에 대해 탐구하니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빠지는 거죠. 분명히 있더라고요. 완전히 나하고 똑같진 않아도 그 인생의 중첩 지점이 있는데 중첩 지점을 내가 A에서 Z까지 스토리텔링을 다 하다 보면 그 중점 구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게 고객이에요. 그 고객은 저의 팬이 될 거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실패 과정도 계속 남깁니다. 지금도 이 유튜브는 제 꿈의 고객,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 꿈의 고객들과 함께 그 브랜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고객들의 문화를 함께 저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더라고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김송 회장님 사장님께로 하루짜리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꽂혔었거든요. 지속 가능한 수익이 매달 들어오는 게 갑자기 많은 돈보다 더 힘이 세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 새겨놓고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를 얘기하셨었어요. 그 돈의 속성 책에도 나오죠. 버는 능력과 지키는 능력과 불리는 능력이 다 다르다. 그거 저 알고 있었거든요. 아는데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버는 능력이 거의 5, 6년을 바친 것 같은데 저는 매출 여기까지 올려볼까? 이런 거였죠, 사실은. 언제 좀 깨닫게 됐냐면 여기까지 올리고 다 없어졌을 때예요. 그게 한 3번 정도 반복되니까 그때 이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저도 늦게 깨달은 거예요. 되게 심플했어요, 사실은. 내가 깨달은 다음에 심플해져요. 그래서 제가 딱 3가지로 할 수 있어요. 고정비 최소, 그리고 가계부 쓰는 거. 그러면 지키는 능력이 그때 생긴다. 이제 이 지키는 자산은 오를 수밖에 없는 곳에만 그냥 잊어버리고 넣어버린다. 우린 사업하는 바쁘단 말이야. 그거 다 할 수가 없어. 딱 3가지만 지키면 됐던 거였어. 버는 능력은 되게 오히려 더 복잡해요. 막 커널을 만들어야 되고, 막 유튜브를 찍어야 되고, 이거 고객들 어떻게 설득할까 하면서 뭐 거절할 수 없는 제안부터 해가지고, 막 너무 우무무진한데, 사실 뒷등력이 더 중요해. 지키고 불리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거는 오히려 심플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거야. 그걸 원칙에 박아놓고 원칙에 절대 타협 없으면 가면 돼. 저도 몰랐는데 제가 굉장히 꾸준하더라고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유튜브에도 계속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 6년 전부터 가고 있거든요, 제가. 내가 탄식 부렸던 게 어떤 거냐면 베푸는 사람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요. 비즈니스의 순수성 잃지 않게 해주는 존재예요. 막 이런 걸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죠, 사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얘기를 막 입에 닳도록 계속 하고 있는데도 현실은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막 포기할 뻔했거든요. 저 비웃음 많이 받아요. 저기 사내기업가 분도 나한테 비웃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년 차 되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걸 그때 발견한 거고 그게 스탠포드 시스템이죠. 베푸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여기는 현실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말에 이제 토도 못 달아요, A그라운드에서. 베푸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면 베풀면 돈을 번다까지 간 거야. 우선 견뎌야 돼. 비판에 견뎌야 되고 비웃음에 견뎌야 되고 그냥 계속 가요. 그 Y2K라고 해서 그 우리가 그 복고가 갑자기 유행하죠? 되돌아오죠, 유행은? 그러면 한 개만 계속 판 사람이 있다고 치고 유행이 온다 그러면 유행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보죠. 그럼 갑자기 복고가 오면 계속 이 복고 티를 입고 복고의 연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탑이 돼요. 근데 그 트렌드에 복고가 왔구나. 그래서 트렌드 타는 애들은 나한테 상대가 안 되죠. 지금 실제로 직업에 난 이게 일어났다고 봐요. 난 2년 봤는데 벌써 대중화된 강사들이 난리가 났고 막 하이티켓 퍼널이니 막 하고 있어요. 난 6년 전부터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엔 한 곳을 파면 어떻게든 온다, 트렌드는. 그걸 믿는 거야. 그게 장기적 관점이에요. 방법을 한번 알려주면 예를 들면은 와이프하고 문제가 많아.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 이거를 약간 그 시트콤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든. 내가 유체 이탈을 한번 시키는 거지. 그러면 은근히 굉장히 웃길 때가 많다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거 난 화를 내고 있고 쓸데없는 거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막 그럴 때 많아요. 나하고 이게 코칭을 할 때는 삼자 입장 떨어져 가서 이거 되게 웃긴 일 아니냐 이게. 그럼 이제 바뀌더라고 얘가.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제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상황이 또 변화됩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이게 좀 괜찮아지잖아. 그럼 부하가 줄어들어. 인정받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다 이제 부하가 줄어서 돈을 벌면 더 인정받겠지. 아내한테 이런 식으로 삼자 입장으로 떨어져 나와서 이 상황을 되게 웃기게 만든 다음에 메타인지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사소한 걸로 막 싸웁니다. 그럴 때는 아내를 초딩 애로 봐봐 이러는 거야. 초딩 애가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막 때리면 어떨 것 같아? 안아주겠지. 맞지? 귀엽게 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삼자 입장으로 보든지 대상 스위칭 해보든지 그러면 그 문제가 많이 풀릴 수 있어요. 풀리면 부하가 줄어들면서 사업 퍼포먼스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저도 그 사람이 좀 착한 성향이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에 너무 많이 넘겼어요.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찝찝한 걸 넘겼을 때 꼭 1년에서 3년 사이에 수억 원의 손해가 왔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깨닫잖아요.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그때 크게 났다고 했죠. 죽을 뻔했는데 그 이후로 전 한 번도 교통사고가 안 나요. 아까 말했듯 수억 원을 몇 번 잃어보니까 이제 찝찝함이 오면 수억 원을 잃는 걸로 반응이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저는 벌써 오늘도 어제도 되게 불편한 상황을 계속 창조했었어요. 그 한의기업가 대표님들하고 이거 계약서 이거 아닌데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그냥 뭐 이런 것까지 말해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1년 뒤에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역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솔직하기도 하고 그럼 좀 당황스러울 때가 그래도 내가 그거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솔직한단 말이야. 선택가 민망하기도 해요. 저는 이번에 민망함을 유발도 시켰고 민망함을 방황해 보기도 했어요. 대표님 이런 거 이렇게 안 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금방 풀리잖아요,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지 않을 때 항상 수억 원을 잃어보는 경험이 있어서 절대 찝찝하면 아무것도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갈라서 날 있어도 찝찝하지 않게 합니다, 제가. 그냥 직원이 나가던가 찝찝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가던가 그런 경우도 거의 없고 욕 먹거나 그냥 얘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정도죠. 그 뒤에 수억 원이 있는 보다 훨씬 더 양호하죠.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있나? 혹시 내가 나쁜 놈이 될까봐. 막 이게 되게 알량한 막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것까지 내가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넘기지 마세요. 그냥 들이대고 솔직하세요, 그냥. 그러면 우선 행복해집니다. 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능력을 200% 활용해서 300%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내 능력도 올라가고 그들의 능력도 올라가고 서로 좋은 거죠. 고객한테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고객의 가치를 느껴야 되잖아요. 아까 태현 대표님이 말한 거는 그거였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제 노션을 돈도 안 받고 기여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이걸 넘어서서 타인 커널 대표님 중에 한의사 대표님한테 CRM 시스템을 기여하고 그것도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이걸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그걸 350으로 바꿔내고 이번에 어제도 350으로 다른 거 하나 더 받아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명에만 집중한 겁니다. 고객한테 어떤 가치. 사실은 한 명한테 집중한 거죠. 그 한 명이 감동을 하면 9점 모먼트를 발설합니다. 그 9점 모먼트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날 겁니다. 온라인은 잘 안 일어납니다. 온라인은 잘 믿지 않죠, 사람들이.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전달 일어나고 그들이 다시 고객이 되고 또 9점 모먼트를 또 발설하면 한 명 뒤에는 150명, 20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한테 가치를 주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우선 뜨거워 들어오죠, 사람들이. 그럼 가치가 올라가죠. 근데 그 가치가 찐이어야 돼. 그게 지속 가능이죠. 그게 가짜면 가대 광고고 욕먹는 것밖에 안 될 거고 우리는 고객한테 어떤 가치가 그래도 고객 인생 변화해. 그럼 어떻게 돼? 브랜딩이 돼. 9.5모터 갔어야지. 여기 아니었으면 나 진짜 불행하게 살았을 것 같아. 그걸 술자리에서 말하죠. 그럼 술자리에서 몇 명이 들었던 것 같아. 그 기회가 와. 또 다른 술자리 또 말해. 이것만큼 좋은 마케팅이 어디 있네. 인생이 행복하니까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시키지 않을지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고객 가치가 극대화되면서 우리 후기가 A그라운드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니까. 어제는 이런 후기를 봤어. 담배를 끊었대. 나도 아직 담배를 못 끊었는데 담배를 어떻게 끊은 거지? 술을 끊었대. 알코올 중독에서 탈출. 이게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 회사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가 우리 경쟁자지. 사업가 하다 보면 정신이 피폐해지잖아. 그럼 어디가? 심리상담센터. 그 심리상담센터에서 해결하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심지어 여기 꼭 먹고 알 먹고야. 정신도 행복해지는데 돈도 많이 버네. 돈도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벌고 행복하게 버네. 갑자기 이상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알려준다고 하진 못하는 영역입니다, 사실. 그냥 저도 알지만 베푸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5년째 공허하게 외치고 다녔잖아. 사람들 뒤에서 비웃는데. 근데 내가 지금 알려줬다고 그걸 믿었다고 해서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도 여기에 해답을 못 찾았어요. 자기 혼자 갑자기 베푸면 돌아오는데 실망만 커지실 거고, 상처만 더 받으실 거예요. 자기만의 사명을 찾았다고 해서 막 떠들어봤자, 얘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나? 그럴 거예요. 그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은 그 환경 시스템이 구축된 곳에서 그걸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탠포드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피어 러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는 이 환경 세팅하고 시스템과 그 원칙들은 일반 세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상인 거예요, 여기는. 그 피디님이 말했듯이 이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그게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해봤자 굉장히 상처를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환경은 시간의 누적과 트래픽의 누적과 내 신용의 누적, 그리고 같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꿈의 고객에 집착해서 그들만 들여보내는 시스템, 종합예술이에요. 내가 종합예술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편하게 즐기시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그 동료들을 빠르게 모을 수 있고 내 시행착오, 10년 시행착오 안 하실 수 있다.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있는데 꼭 혼자 해보겠다 구독하면서 막 필기하고 막 붙이고 막 혼자 해보겠다. 안 돼, 이거. 나 솔직하다고. 나 있으면 알려준다고. 못해. 나 아직 못 발견했어. 근데 아니,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 영상은 되게 솔직하게 제가 사업에서 겪었던 것들, 코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가감없이 계속 공유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주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